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제 네. 어떤 약간 퀴즈형으로 이제 제목을 네. 제목을 퀴즈형으로. 약간 퀴즈형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했어요. 뭐, 네. 뭐 배우자의 뭐 이것만 공략하라. 뭐 이런.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만 잘 보면 네. 바람 잡는 해법이 보인다. 오.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 네. 그게 요거를 보면은 보인다. 배우자의 행동. 아니야, 이 네 글자야. 네 글자요? 행동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이요? 어떤 시설을 보면 보여. 어떤 시설을 보면? 시설. 어떤 뭐 기관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중독 치료하는 뭐 그런 기관? 좀 비슷한데. 자, 사지선다형. 네. 자, 1번. 정신병원. 정신병원을 보면 이 바람 피우고 있는 배우자 해법이 보인다. 네. 이거고. 2번. 네. 폐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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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교도소. 교도소. 4번.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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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세종청사. 너무 온건하고. 아니, 그래도 또 모르지. 이게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보면은 네. 이 바람 잡는 해법이 보이는 거야. 저는 폐쇄병동. 제일 센 거. 정답입니다. 폐쇄병동이야. 정신병원 아니야. 그냥 정신병원.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폐쇄병동에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바람에 이제 이미 빠진 사람, 바람 피는 우리 배우자, 바람 피는 남편이나 아내는 네. 중독이 된 거다. 그렇죠. 정신병자가 아니다. 네. 자꾸 이걸 정신병으로 보면 안 돼요. 정신병으로 보면 사실은 정신병은 완치가 어렵거든. 네네네. 정신병과 그 중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전두엽이라든지 뇌 기능이 손상되는 거는 공통점이야. 네네네. 그래서 둘 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도 공통점이야. 네. 그죠? 네. 둘 다 자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뭐 현재 그 판단력 이게 네. 다 상실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인데 또 공통점 또 하나 있다. 네. 정신병과 중독과의 공통점은 타고난 거다. 예, 어느 정도 기질적인 거다. 그렇죠. 예, 이 중독도 그 분야에 잘 빠지는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네. 약물에 잘 중독되는 사람은 약물의 취약성을 타고난 거고 네. 술에 중독된 사람은 네. 알코올의 취약성을 타고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사기 잘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귀가 얇게 타고난 거고 네. 그래서 기질적인 거다. 근데 이제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정신병은 기질적인 걸로 완전 정신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고정화된 거지. 이제 완치가 어려운 거지. 네. 그대로 쭉 가는 거죠. 네네네.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쭉이다. 쭉 정신병은 쭉 갑자기 뭐 나이 먹어서 정신병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정신분열증 뭐 이런 정신병 같은 경우는 완치가 어렵고 영구적이다. 네. 근데 중독이라는 거는 잠깐 미친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영구적이지가 않은 이런 데서 네. 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고칠 수가 있다. 네. 이 잠깐 중독된 것에서 헤어나면 망가졌던 뇌가 다시 정상화된다. 그렇죠. 전두엽이라는 것도 이게 손상됐다 그래서 영원히 손상되는 게 아니라 네. 뇌의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네.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네. 다시 활성화돼가지고 정상화된다. 네. 근데 정신병은 어렵지. 정신병은 그렇죠. 그냥 아예 영구 손상이 된 거죠. 네. 예, 그 유전적으로 거의 타고난 거지. 뇌에 어디가 기능이 아예 그냥 상실돼서 태어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중독자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지금까지 제가 시즌 1, 2, 3까지 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게 중독, 네. 중독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중독으로 본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중독하고 정신병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도 네.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네요. 정신병은 그렇죠. 이제 고치기가 어렵고 완전히 회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거고 중독은 환경을 잘 조절하면은 회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점에서 약간 그래 많은 이거지. 차이가 있네요. 중독은 멀쩡했다가 네. 중독에 빠졌을 때만 이상해졌다가 중독에서 헤어나면 다시 또 멀쩡해지는 네. 거지. 근데 정신병은 원래부터 멀쩡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정신병인 거죠. 그죠? 그 정도의 차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정신병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암담하다. 그죠? 그 아내분이나 남편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바람둥인데 네. 이걸 정신병으로 본다면 이거 네. 정신병이야. 그럼 불치병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네. 이혼하지 않는 한은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암울한 거지. 하지만 중독이기 때문에 고칠 수 희망을 있다. 갖자. 중독자는 고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수천 케이스를 보면서 실제로 임상 경험을 토대로 그 데이터가 있고 네. 정말로 상간녀로부터 또는 상간남으로부터 빠져나오니까 정상화되더라. 네.
희한하더라니까 그게 그렇죠. 참. 이게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발견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허는 전 세계 아니 진짜 외국도 수많은 바람 뭐 중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네. 미국 다 바람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뭐 네. 지금 바람 때문에 다 그냥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다 바람 때문에 이혼하고 유명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네. 뭐 트럼프도 한 3번씩 결혼하고 3번 4번씩. 이게 이제 다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걸 체계화시켜가지고 내가 나갈 건데 향후에 이제 이거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풍당당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제 한 10년 있다가 이게 네. 이제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 갑니다. 네, 제가 이제 그쪽 원어민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방송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해야지 한 3, 4년 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 대처를 잘하면 사실 고통받는 그렇죠. 자녀들이나 뭐 예. 배우자들의 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정신병으로 보거나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보거나 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방치한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고통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요게 이제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게임 이런 경우도 이제 폐쇄병동에 가두는 거거든, 이 중독자들을. 네. 그게 폐쇄병동에 가두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치료법이 있지가 않아. 거기에 무슨 그거를 고치는 뭐 알코올 거기 중독자야. 네. 알코올 중독 중증으로 가면 이제 폐쇄병동에 가족들이 하도 힘드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청해서 네. 폐쇄병동에 들어간다고. 처음에 개방병동에 들어. 개방병동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폐쇄병동 못 나가. 네. 거기 어깨 이런 사람들이 이게 기도 같은 개방병동은 환자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환자가? 외출도 허락되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잠만 거기서 자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경증일 경우에 이제 중증으로 가면 폐쇄병동에 집어넣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네. 거기 이제 못 나가게. 그리고 좀 심하면은 또 묶어놓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그 압박복 같은 거 그리고 입혀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빨리 먹인데 한 4시, 5시에 저녁을 두둑하게 든든하게 먹여. 왜냐하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네. 직장에서도 보면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 회식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거의 매일 술 먹었죠 저도 옛날에. 요즘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인데 근데 먹으면 좀 세게 먹어서 이거 가끔 여풍당당 펑크가 나는 건 제가 술을 전날 세게 먹은 겁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또. 뭐 저도 뭐 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세게 먹어서 좀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이거지.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네, 이때 네, 되면은 이제 배가 고파지잖아. 이제 한 그렇죠. 4시, 5시, 한 6시쯤 되면. 네. 그때 술 생각이 나는 거거든. 술 생각이 그때라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술 생각 나는 사람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은 정말 알코올 중독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술이 땡기는 사람은 네. 전날부터 쭉 먹어가지고 2박 3일 계속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술 얘기하시는데 약간 너무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쪽 세계를 잘 아니까. 저녁 때 이게 땡겨. 그래서 네. 자기가 이제 약간 상사면은 네. 주변에 부하 직원 오늘 어떤 놈 데리고 술을 먹을까 이러면서 이제 야 술 한잔 할까 막 이러면서 또 친구들 연락도 기다리고 그때부터 이제 입에 침이 고이고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배고플 때 그러는 거거든. 공복에. 그래서 공복에 술 생각이 많이 나. 네. 저녁 때 하루 일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네네네. 그래서 폐쇄병동에는 술을 빨리 먹여가지고 일찍 재우려고. 4-5시면 그냥 술 생각 밥 안 먹고 나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9시, 10시 되면 이렇게 어쨌든 취침하도록 하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네. 이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술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네. 거야. 마약, 도박, 게임 다 그냥 마찬가지. 안 주고 묶어놓는 걸로? 묶어놓지는 않고요. 묶어놓진 그걸 이제 않고요? 너무 난동 부리면 좀 묶어놓겠지. 난동만 안 부리면 되는데 중증 알코올 중독자는 거기 들어가서 술을 정말 하루에 계속 먹고 이제 2박 3일 먹고 거의 폐인처럼 된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술을 하루만 안 먹여도 기절하고 막 그래요. 이게 선망이라고 그러면 기절하고 헛것 보이고 횡설수설하다가 심지어 발작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알코올과 마약, 게임 이런 거보다 더 2배로 더 강한 게 상간녀, 상간남한테 중독된 거거든. 그걸 못 만나게 하면은 알코올 중독도 하루만 술 안 먹게 하면은 자지러지다가 발광하다가 기절해서 죽음까지 이르는데. 근데 그렇게 막 너무 심한 경우에 약간씩 이렇게 뭐 완화 장치랄까? 막 술을 조금씩 주고 막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딱 끊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걸 딱 끊는 프로그램은 단주야. 무조건 단칼에
네. 끈을 딴 짜.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 아닙니다. 줄이는 절주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줄이는 거보다 그냥 딱 끊는 딱 게 끊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는 게 네. 증명된 모든 건 중독은 한 칼에 끊는 거예요. 그렇죠. 발광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상간녀를 한 칼에 치란 얘기야. 그렇죠. 한 방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자. 야 어떻게 한 번에 끝나겠냐. 니도 그런 말 알다시피 진짜 우리 많이 해요. 니도 네. 알다시피 우리 4년이나 됐잖아. 네. 그래 내가 얘랑 정리할 거야. 네. 하지만 시간을 다오. 시간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아내분들이 개소리예요. 그거를 좀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어떻게 한 번에 끊겠냐 그거 사람 사이를. 한 번에 내가 10년 넘게지만 한 번에 끊는 사람 본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끊는 사람. 그렇게 뭐 시간을 시간을 둬가지고 아름답게 먹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게. 한 방에 술을 안 주는 거야. 기절하더라도. 네. 다음 날 막 발작했던 사람이 또 발작해. 한 3일은 그래. 한 4일째, 5일째 되면 좀 덜해. 덜 발작해. 근데 고통스러워해. 계속 이게 몸에서 그게 이제 뇌가 시키는 그쵸, 거지. 적응을 너무 해나가는 불쌍, 거죠. 안쓰러운 거지 그 사람도.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 쳐냈을 때 남편이 막 발광하는 거 보면 아내분이 막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안쓰러워 그 사람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이게 계속했던 걸 안 하니까. 마약도 마찬가지, 그쵸. 도박도 마찬가지. 네. 못하게 하면 막 뭐 몸에 뭐가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막 이러잖아요. 막 헛것이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당구라고 옛날에 당구 초창기 때 옛날에 뭐 대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당구 배울 때 그랬어. 그게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천정 보면 그 당구 맞아요. 다이로 옛날에 그 다 일본 용어 요즘에 일본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고 다이라 그러고 이 다이로 보이고 네. 뭐 큐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당구가 막 이게 막 그런 경우 뭐 많죠. 있어요. 네. 저걸 맞세이를 해서 뭐 오마우시 이 당구 용어가 다 일본 용어거든 옛날에는 80년대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듯이 네. 그러면서 막 계속 당구장을 가야만 하는 안 가면 막 몸이 이상하고 오늘 하루 왠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중독성 약한 것도 그런데 술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면 발작하다가 네. 한 일주일째 되면은 좀 낮은단 말이에요. 좀 덜 저항해. 이 사람도 좀 살 것 같아. 자기도 좀 살 것 같은 거야 이제. 술이 안 들어가도 이제 몸이 다시 그쪽으로 적응이 되는 거거든. 그쵸. 뇌가. 네. 뇌가 안 찾는 거예요. 왜냐면 뇌는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어떤 술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이런 상간자 이런 데 중독이 되면 네. 그때가 되면 그게 딱 떠오르면 네.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렇죠. 뇌에서 막 짜증 호르몬을 막 분비한단 네. 말이에요. 네. 미치는 거죠. 미치는 사람이.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러니까 상간녀랑 이렇게 막 바람이 난 경우 막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똥마린 개처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얘한테 자꾸 그거를 사람 연락해. 의지로 혼자 끊을 수 안 돼. 없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마약, 도박, 알코올 이런 온갖 중독이 그렇게 다 쉽게 해결됐으면 네.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기구가 나타나지 않는 네. 폐쇄병동을 만든 이유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거기다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죠. 강제로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 거기는 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외출이 안 되니까. 폐쇄병동에 그러다가 한 달, 2달, 3달, 4달 지나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네. 술 없이도 괜찮네? 밥 그렇죠.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또 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상간녀, 상간남을 끊어내는 방법이 그러해야 된다. 정확히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러려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가두면 방법이 좋은데. 유일한 가둘 방법이 수가 없어. 상간자를 무섭도록 쳐서 강제로 끊어놓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광은 그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그 기절하고 발광하는 거랑 똑같은 연장선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치가 똑같고 실제로 여러 미국에서 연구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한 바에 의하면 네네. 그 바람이 난 거랑 어디 중독된 거랑 뇌가 똑같이 뇌 구조가 똑같이 된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중독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아,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감금죄가 있잖아요. 사람을 어디다 그렇지, 감금하는 거. 그렇지, 못 나오게 하는 근데 거. 이제 그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해서 네. 감금하는 것도 감금죄고요. 그렇지. 문을 그냥 문이 안 잠긴 상태인데 너 여기 나오면 이렇게 죽인다. 네,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심리적으로 감금하는 그렇지, 것도 그렇지. 감금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 같은 사람들을 기관에 넣어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폐쇄병을 가두는 게 물리적인 감금이라면 상간녀를 쳐가지고 두 사람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환경 그렇지. 조성해서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리적 이렇게 감금이죠. 심리적 정신적 감금인 그 좋은 거죠. 표현이에요. 네. 우린 심리적 감금법. 요 이론을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이론이 뭐냐면 인지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갔을 때 뭐 정신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네. 행동주의예요. 네. 근데 강제 행동주의다. 행동주의 중에서 굉장히 오리지널 고전적인 행동주의다. 그 약간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행동주의에서 약간 변형된 무슨 사회학습 이론, 뭐 모델링, 반두라라고 하는 그 학자가 하는 게 있는데 모델링, 뭐 시청각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해악을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다가 인지주의가 태동해가지고 사람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거든. 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을 하기 그 중간에 인지라는 걸 한다. 사람은 그렇죠. 네. 어떤 자극을 받고 행동하는 중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인지할 수 있지. 하지만 인지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 네. 뇌가 손상되지 않은 그렇죠. 정도의 수준에서는 인지주의, 인본주의가 맞아요. 인간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지. 네.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게. 근데 지금 이 바람이라는 건 뇌가 망가지는 거고 정말 중독도 중증 중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인지를 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네. 5가지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학. 이걸로 고친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상담 이론들이 인지주의에 기반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일반 상담사 이론들이. 네. 그래서 제가 뭐 상담계를 다 폄훼하는 게 아니라 외도에는 좀 다른 시각의 그렇죠. 상담법이 효과가 필요하다. 없었으니까. 근데 네. 저는 그걸 14년 전 그 이전부터 벌써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일단 정형화 시켰다. 네. 관련해서 책도 냈고 그때 이게 보였다는 거지 저는. 네. 왜 보였는지 모르겠어. 내가 신기가 있어서 보였는지, 어떤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진짜 10년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부딪혀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게 나는 하면 할수록 이게 결국 정답이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우리 회사도 이제 제가 회사를 차렸지만 여기 상담센터지만 가족 분야 이런 상담도 많이 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박사님들이 좀 계시지만 그분들도 심리학에서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그렇죠. 제가 뭐 꼭 대표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표해서 그런가? 대표해서 안 하는 건가? 아니야, 제기하지 않아, 진짜로. 그 생각이 동의하시니까 오셨겠죠. 네. 맞대는 거야. 외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자기도 상담을 엄청나게 했지만 가족 상담도 하고. 이게 실제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그렇죠. 것. 네. 그래서 폐쇄병동에 가두듯이 강제로 정리하면 금단 증상 발광을 하겠지만 서서히 돌아온다. 네. 그 상간녀만 떨어져 나가면 상간남만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발광하던 아내와 남편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뭐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흥분했어. 잘 들었어요. 오늘 필 받았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의 글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